Hello everyone, Happy New Year!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드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 1월 첫날이네요. 더욱더 기쁘고 여러분들과 오늘 요리해 볼 텐데요. 아마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아주 소중한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요리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선생님, 오늘 특별히 2014년 첫 요리 메뉴가 뭔가요? 네, 한국 사람은 제일 좋은 날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 갈비를 가지고요. 와우. 전복을 넣은 전복 갈비찜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재료 보시죠. 2014년 새해를 맞아 행복한 식탁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 전복 갈비찜. 몸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온 가족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전복 갈비찜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갈비 1kg, 전복 10개, 무 600g, 당근 2개, 은행 20알, 호두 3개, 잣 2큰술, 대추 5에서 6개, 표고버섯 10개, 실파 3-4줄기. 갈비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로는 물 4000cc, 마른 고추 3개, 통후추 1 작은술, 대파 2대, 생강 1톨, 마늘 서너 개, 황기 1줄. 양념 재료로는 간장 반컵, 배즙 반컵, 올리고당 5큰술, 꿀 2큰술, 다진 마늘 3큰술, 생강즙 2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조선간장 2큰술, 그리고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everyone. 2014년 첫 번째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전복 갈비찜. 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처음에 이제 갈비부터 손질해야 되니까요. 네. 갈비부터 한번 가져오실래요? 갈비. 여기 있습니다. 네, 이 갈비는 그냥 마켓에서 사가지고 온 상태가 아니라요. 어제 물속에 1시간 이상 담궈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갈비를 샀을 때 냉동으로 살 경우가 있잖아요. 냉동으로 살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얼은 채로 물에 담궈놨을 때는요. 한 6, 7시간은 담궈놔야 되고요. 네. 그냥 해동을 한 다음에 담궜을 때는 1시간 이상 담그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핏물을 조금 네, 빼려고. 예, 핏물을 빼야 돼요. 뼈에 있는 핏물을 빼야지만 이렇게 부유물도 빠지고 맛이 훨씬 좋아지고요. 네. 또 하나님이 피와 기름은 내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도 빠지고 또 기름도 빠지니까 훨씬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갈비는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전복도 있어야 전복. 되고. 네. 이야. 예.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 네. 갈비는 제가 물에 담궜다가 꺼낸 거고요. 이제 끓는 물에다가 고기를 넣고 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요.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수물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 좀 한번 하죠. 예,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큰 웍에다가 물이 있어야겠거든요. 네. 네. 웍에다가 물을 좀 받아갖고요. 네. 네. 갈비를 이제 먼저 쪄야 되는 거죠? 여기? 네, 아니 데쳐내야 돼요. 그렇죠. 자, 네. 살짝. 네. 살짝 데쳐낸 거하고 안 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팥죽 끓일 때도 처음에 한번 우르르 끓여가지고 한 5분 정도 끓여가지고 그 물을 따라냈을 때는요. 쓴맛이 빠지듯이요. 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잡냄새가 빠져요. 네. 네, 이렇게 넣고 네. 좀 끓여야 되고 이 끓고 있는 동안에 전복 좀 손질 좀 할까요? 네. 네. 여기다 놓고 전복. 전복은 참 건강에도 많이 좋잖아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먹으면 네. 뭐 힘도 그래서 나고. 전복은요, 제가 이제 이거 보세요.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네.
전복은요, 산모 모유도 촉진해주고 무기질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영양 보충에 최고인데 전복 드시고 나면 참 든든한데 이름도 참 겸손해요. 전복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참 전복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전어도 생선 중에서 참 겸손한 것 같아. 전어예요. 어머 얼마나 착하니? 그래서 전 전어도 맛있고요. 전복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전복 맛있게 하는 방법이요. 오늘은 전복 찜으로 하지만요. 네. 평소에 살아있는 전복을 사왔을 때는요. 깨끗하게 솔로 좀 닦고요. 요 부분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네. 팬에다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팬에다가요. 기름 조금 하고요. 버터 한 큰술 넣으세요. 그리고 엎어갖고 익히세요. 익힌 다음에 어느 정도 반쯤 익었으면은 다시 그대로 뒤집어 놓고 뚜껑 닫아가지고 한 또 2, 3분만 익혀갖고 내장까지 익혀갖고 드시잖아요. 와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 이건 저희 집에서 아직 18번으로 네.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만 뿌리는데 제일 빠르고 제일 맛있는 전복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팬에다가 아주 쉬워요. 아버지들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버터 한 큰술을 넣는가? 몸에도 좋지 않은 거. 그거를 넣어야지만 해물의 비린내가 확실하게 잡혀요. 그냥 일반 오일하고 참기름만 하잖아요. 안 돼요? 비린 맛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버터를 약간 넣어주는 거가 해물에는 맛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깨끗하게 솔로 닦고요. 뒤에 내장 좀 손질해 놓고요. 이렇게 반만 이렇게 어서 썰면 되는데 그냥 썰지 마시고 칼집을 한번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면 좋죠. 아하. 예. 네. 전복은 좀 비싸지 않아요, 근데요? 아니 요즘에 전복값 많이 내렸어요. 그래요? 예, 전에보다는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쯤 별식을 해서 드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네. 예,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복을 일단 옆에다 놓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고기도 데쳐내야 되지만 요 홍당무하고 무도 좀 조금 예쁘게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하나씩 하죠. 네. 무도요 그냥 썰어 넣어도 되지만요. 이렇게 조금 끝을 그게 네. 4등분 하셔가지고 끝에만 좀 모서리만 다듬어 내시면 조금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홍당무는 앞에 부분 조금 날려주시고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끝에 다듬기만 하는 거는요. 과도로만 적은 과일 칼로만 하면은요. 아주 얌전하게 잘 돼요. 이렇게 그냥 깎아주세요. 돌려깎기. 예, 요것도 성질이 급하면 막 또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돼요. 네. 그리고 왜 메추리알 같은 거 장조림할 때도 성질 급한 사람들 메추리알에다가 막 손톱 자국 나잖아요. 근데 메추리알은 삶아가지고 통에다가 흔들어가지고 깨면은 이렇게 상처 없이 잘 까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좀 아니요,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예쁘기도 하지만 모서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갈비찜을 해놨을 때 보통 갈비찜 한 번에 못 먹잖아요. 뭐 재탕해서 먹을 때까지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이 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얌전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 주로 갈비탕에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뭐예요? 네, 갈비탕이 아니라 갈비찜. 갈비찜에. 네, 네, 갈비찜. 요 정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복을 뺀 상태에서 네. 이 정도에서 밤 정도는 넣어주는 상태. 뭐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변형시켜서 뭐 마를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고구마를 조금 넣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황태를 저는 좀 잘 넣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고기 안 드시는 분은 황태 갈비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황태를 넣었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 황태가 진짜 맛있어요. 그냥 웬만한 황태 구워 놓은 것보다 그 갈비에 그 맛이 배가지고요. 맛이 아주 근사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비찜 할 때 요때 홍당무 드시면 아주 좋아요. 홍당무는 지금 눈 밝아지는 정말 약 같은 음식이거든요. 네. 우리 지난주에 그 캐럿 케이크 만들었잖아요, 네, 네. 선생님. 그것도 참 맛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당근 케이크. 예, 그 케이크 해놓으면은요 선물용으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전 어렸을 때 네.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캐럿 당근 주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당근 주스하고 이제 당근만 넣으면 조금 맛이 없더라고요. 꼬마들은 좀 싫어하고 저도 좀 싫어했는데 거기에다가 사과를 같이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도 약간 감기 기운 있을 때나 그럴 때 아침에 이렇게 큰 잔에다가 이렇게 확 마시면 하루 종일 힘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오일을 한 방울 넣어주면 몸 안에서 흡수가 더 잘 돼요. 오이요? 오일, 기름이요. 오일? 예, 기름을 조금 넣어주는 거가 홍당무가. 아. 그래서 홍당무는 날로 먹었을 때보다 익혀서 먹었을 때 영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기름이 좀 들어가줘야지만 몸에서 흡수가 잘 되니까 기름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당무하고 사과는요, 굉장히 맞아요. 같이 갈았을 때. 네. 그리고 참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요. 양배추는 이제 맛으로 쳤을 때는 사과랑 갈아 먹었을 때 참 좋고요. 위 나쁜 사람이요. 최고 좋은 건 자몽이에요. 자몽하고 양배추랑 같이 이렇게 자몽이요? 네, 주스 해 놓으면은요. 양배추 냄새가 안 나요. 자몽은 자몽대로 또 맛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아요. 네, 무는 이렇게 돌려 깎아놨어요. 근데 네. 무는요, 생각보다 안 익는 게 무거든요. 그리고 무도 날무를 넣고 같이 갈비찜을 끓여주다 보면은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갈비찜을 어떻게 했냐면요, 갈비만 먹어도 또 부의 상징같이 느껴져가지고, 막 그 수도가 가면은요, 막 들통 옆에 기름때가 이렇게 껴 있었어요. 그냥 고기 넣고 박박 삶다가 영발로 막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막 채소 넣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 기름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네. 그 기름기는 걷어내고 담백한 갈비찜을 먹는 거가 먹는 사람도 먹고 나서 다들 행복해하는 또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 끓이면서 기름이 올라오면 빼는 거예요? 아니요. 끓이면서 기름이 올라오고 기름은 70도만 되면 다 용해가 돼갖고 녹기 때문에 네. 완전히 식어야지만 국기름이 떠요. 기다려놨다가.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고기를 넣고요. 얼마 동안 놔두는 거예요? 한 5분 정도요. 5분 정도요? 예. 일단 핏물을 다 뺀 거고. 네, 살짝만- 뺐는데도 저렇게 핏물이 또 나와요. 그 뼈 쪽에서. 그리고 갈비집은요, 집집이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갈비를 먹는데 냄새가 나지 않고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황기라는 거를 오늘 넣어요. 그런데 황기를 어느 때 넣으면 좋으냐면요. 한여름에 더위 타가지고 헌혈에 땀 흘리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만약에 여러분 남편들이 너무나 피곤하다 이럴 때는요. 말린 오미자를 사셔가지고요. 하룻밤 불릴 때 황기 삶았던 물을 같이 섞어가지고 드시면은요. 왜 겨울인데 이런 분들 있죠. 똑같은 설렁탕을 먹는데 막 온 얼굴이 분수처럼 땀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한증이라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때도 땀을 좀 조절해 주니까 몸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특히 황기는 잡냄새를 잡아주는데 수삼도 냄새를 잡아주는 1등 공신인데 수삼은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많지만 황기는 다 괜찮아서 네. 일부러 황기로 준비를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고기가 익었잖아요. 그럼 요건 다 꺼내갖고 물은 다 따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유물도 빠지고요. 잡냄새도 빠지고요. 네. 처음에는 뚜껑 닫지 마세요. 이제 요 물만 버리고 새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주세요. 네. 좀 빼고. 괜찮죠? 네, 괜찮아요. 마지막에만 조금만. 네. 그리고 이제 고기는 건져내야 고기는 되고. 빼야죠, 지금. 네, 네. 먼저 빼놓고.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과정을 꼭 해줘야지만 갈비찜이 맛이 깨끗해져요. 네, 냄새도 안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물 있는 거 갖고 막 계속 끓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물을 4000cc를 잡아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 국물이 조금 에기스가 돼가지고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물을 타갖고요. 설날에 묵국을 끓여요. 아니면 미역국 끓일 때 얼마나 용하게 쓰는지 저는 이제 그 육수물을 졸여가지고 냉동실에 좀 넣어놓는 편이죠. 그러면은 시래기 조림에도 좋고 뭐 콩나물 끓일 때도 어떤 날 조금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콩나물 끓이다가 마지막에 뭐 전복 한두 개 넣어가지고 끓여도 좋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 돼요. 제가 그랬죠. 날물을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은 따로 삶았다고요. 그래서 무는 좀 삶아놨던 물을 나중에 넣어주면은요. 네. 갈비보다 맛있는 게 무예요. 그리고 무하고 소고기가 만났어요. 그럼 서로 도와줘요. 소화를 하는데. 여기다 놓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때 이거 다 넣어주면 돼요. 대파하고요. 네. 대파는 꼭 뿌리채 들어가줘야 시원해요. 대파 넣어주시고 뿌리가 마른 대파. 고추 넣어주시고 생강. 네 생강
마늘. 네. 네. 마늘 좀 잘라주나요? 아니요, 그냥 통으로요. 통으로? 네. 다 건져낼 거니까. 이건 통후추. 후추예요? 네. 이렇게. 통후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제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되고. 네.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아까 데쳐낸 갈비를 좀 넣어주세요. 갈비를 넣고 1시간 동안 정확하게 끓이는데요. 너무 네. 끓여도 안 되고. 1시간? 네, 옛날에는 갈비찜을 했을 때 갈비를 크게 했어요. 무슨 부의 상징처럼 뭐 왕갈비 이런 거 했는데 네. 지금은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작은 거 2쪽 먹고 싶어 하지 큰 거 먹다가 안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를 갖다가 1시간을 삶아갖고 국물을 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쵸? 제가 고기를 삶아 놓고 국물을 네네. 식혀서 기름기를 다 걷어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다른 일단 통에다가 끌까요? 옮기시고요. 예. 식혔다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식혔다가 네. 그 위에 뜬 그 기름을 다 빼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국물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기름기 다 걷어낸 상태에서요. 요거를 만약에 당장에 묵고 끓일 계획이 없을 때는요. 졸여 놓으세요. 졸여갖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네. 오늘은 계란컵에서요. 요거 3컵만 넣고 먼저 끓여주시는데, 네. 3컵만?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삶아놨거든요. 무가 조금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물을 조금 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요? 네, 요거 200cc요. 200cc 네, 3번. 네. 네. 삶아놓은 무하고요. 홍당무하고 먼저 끓여야 돼요. 홍당무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요 갈비는 큰 볼을 하나 주셔가지고요. 네. 이제 양념에 재야 돼요. 큰 볼을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요 양념만 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 갈비 먼저 네네네. 넣을까요? 그럼요. 넣고. 그리고 이제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 이제 배즙을 넣고요. 이거는 배즙 대신 강판. 뭐 딴 거 넣어도 파인애플이나 예, 파인애플 넣어도 되고 뭐 키위 키위. 넣어도 되는데 배즙 넣은 거가 맛이 제일 얌전하게 갈비찜이랑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키위 같은 경우는 불고기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막 그 불고기가 약간 너무너무 나달나달해 갖고 행주같이 되니까 적당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배즙 네.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자,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예. 넣고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네. 간장 네. 참기름. 참기름. 넣고 네.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강즙, 깨소금, 후추. 예. 잠깐만. 요게 아, 집에 있네요. 예, 전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후추 다 넣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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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까요? 네. 이렇게 버무렸다가 네. 버무려가지고 고기를 간을 배게 한 다음에 갈비찜 하는 거 하고요. 그냥 갈비 막 처음에 영발로 그냥 물 붓고 처음부터 끓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은 영발을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왜 해보셨어요? 아, 그럼 해봤죠. 다만 주여 삼창하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제대로 해야 맛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레시피 따라서 그냥 하시면 맛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재놨다가 이제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 넣어주고 이제 표고 넣고 이제 전복 넣고 이러면은 무조건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표고를 보통 갈비찜 할 때 말린 표고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 생표고 많이 나왔는데 생표고 쓰니까 고기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생표고도 큰 거 10개를 준비한 거가 고기 조금 적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표고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소고기하고 표고는 아주 굉장히 맞는 음식 중에 하나고 표고는 또 몸에 좋은 거가 면역을 높여주는 또 음식 중에 또 하나죠. 재료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거 손질할까요? 네, 썰어야죠. 아드리안 큰 거는 3쪽 내고 이런 건 한 두 쪽만 내시고요. 어슷 썰어주세요. 이렇게. 두 쪽 내세요. 큰 것만 빼고 두 쪽. 이렇게 표고도 다 썰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넣고 먼저 끓고 끓이면서 네, 홍당물을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뚜껑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제 고기를 넣어주세요. 고기를 네.
넣어줘가지고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조리면은 돼요. 국물이 좀 자박해질 때까지. 네네. 네. 버섯은요? 언제? 네, 버섯은 조금 있다가, 전복도 이따가. 조금 있다가. 예. 이건 이따가. 그리고 이제 전복에다가는 이제 청주 좀 뿌려놔주세요. 지금요? 네. 청주 살짝 이렇게 뿌려. 네. 그리고 갈비찜은요, 처음에 물을 3컵을 넣었는데 이 상태에서 뭉근하게 졸여지면은요, 왜 딱 째려만 봐도 고기가 딱 빠질 정도로 아주 맛있게 되는데 센 불에서 해놓으면은요, 고기가 조금 질기면서도 왜 빠지고 모양새가 안 나니까요, 이 정도로 계속 조신하게 끓이는 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방금 여기 청주 뿌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냄새 네네, 제거하려고요? 비린내 제거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맛이 더 이렇게 쫀쫀해져요.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끓인 다음에 예, 이제 그리고 같이- 집에 전복 사놨을 때요, 전복도 닦아갖고 청주만 뿌려서요, 지퍼백에 딱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주 잘 쓸 수가 있어요. 네, 와 펄펄 끓고 있네요. 네, 이렇게 끓고 있을 때요, 이때 전복을 넣어주세요. 네네. 전복. 네, 샥. 네, 전복 이렇게 투입. 네. 그리고 전복을 이렇게 이제 간이 너무 좀 일찍 넣으면 너무 딱딱해지나요? 아니요, 전복이? 아주 오래 끓으면 또 부드러워지죠. 근데 적당히 익은 전복은 아주 씹히는 맛이 있어서요, 네. 아주 맛있어요. 요때 정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복 자체가 싱싱하기 때문에 사실 안 익어도 먹잖아요. 네네. 생으로 근데 먹어도 예, 되죠. 생으로도 먹는데 요때 포장이나 이런 데 찍어서 먹. 예, 버섯은요? 버섯도 넣어주세요. 같이. 네. 그리고 견과류 다 넣고요. 이것도 네, 잣도 몸에 네. 참 좋잖아요. 잣은 철분, 그러니까 잣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지만 철분이 부족한 사람하고 피부 탄력하고 혈압 높은 사람한테도 잣이 아주 좋아요. 은행도 네. 몇 알씩 하루에 먹어도 참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혈액순환에 좋고 혈관계 질환에 예방이 돼서 좋은데요. 은행을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 하는 거는요. 은행을 하루에 150알 정도 먹었을 때 그런데요. 부자 아니고 누가 은행을 150알을 먹겠어요.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못 먹죠. 그러니까 은행 조금 먹으면 좋죠. 호두는 네. 뇌에 좋죠. 아, 그럼요. 호두는 이제 뇌같이 생겨갖고 뇌에 좋고 호두 먹으면 머리 잘 돌아가요.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예, 대추. 대추. 네, 대추도 다 통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좀 뒤적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거죠? 그럼요. 조금 이제 간이 이건 좀 썰어야 되나요? 네, 고기만 한 3cm 정도로. 3cm. 네, 표고가 좀 간이 배이게. 일부러 표고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옛날에는 그 표고 넣을 때 그냥 맛에서 그냥 가니쉬 정도로 넣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표고도 고기처럼 맛있고요. 요즘 이렇게 젖은 표고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표고 가지고 가끔씩 장조림도 하거든요. 장조림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떠냐면은 장조림 고기 할 때 좀 썰어 넣어갖고 나중에 마늘로 우르르 끓일 때 넣으면은요. 저는 표고만 건져 먹어도 고기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딴 때는요, 갈비에다가 국물을 2컵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3컵을 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또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갈비찜 재탕할 때도 국물이 조금 있는 거가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좀 국물 있는 게 훨씬 좋아해가지고, 국물을 조금 있게 했어요. 전복, 갈비, 네. 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진짜 스태미나에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거가 왜요? 선교지에서 볼 때 없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연락 올 때 그래요. 아유, 맛은 있는데 재료가 있냐?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한 재료 갖고 한 번씩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또 같이 또 알아야 되니까 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갈비가 없을 때는요, 똑같은 오늘 양념을 가지고요, 닭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설날이 되면은 옛날에 조금 밥 먹고 사는 집은 가리찜이라 해가지고 갈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사는 집들은 이제 그 구황작물인 닭을 잡아가지고 닭찜을 했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은요, 다 됐거든요. 와. 네. 네, 마지막에 이거 파 좀, 닭 다 넣어도 돼요. 다 넣어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꿀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꿀요? 네, 꿀을요. 이것도 같이 넣을게요. 네. 넣어주시고, 이제 요때 불을 끄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뒤적여주면 되겠어요. 이야.
그러면 진짜 맛있겠다, 예, 이거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맛이 건강하게 맛있어요. 전복하고 소고기가 만나니까요. 맛이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고요. 전복하고 소고기가 만났을 때는 몸에 힘을 내주니까 아주 굉장히 맞는 궁합이에요. 전복하고 소고기가. 한번 담아볼까요? 네. 여기 덜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쏟으면 다 돼요. 할까요? 예. 그대로 다 들어가요. 이 양이. 딱 들어가네요. 네. 제가 항상 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복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냄새도 진짜 좋네요, 네. 선생님. 여러분 보세요. 신년 특집 전복 갈비찜 완성되었습니다. 보라미 담스 미슈. 와우. 우후.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먹음직스러운 향기까지 가족의 건강을 든든히 챙겨줄 야무진 신년 요리 전복 갈비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갈비는 먹기 좋게 토막낸 후 물에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뺀다. 끓는 물에 갈비를 넣어 5분 정도 끓인 후 갈비는 건지고 물은 따라버린다. 전복은 깨끗하게 손질해 칼집을 살짝 넣고 어슷하게 썰어 청주를 뿌려 놓는다. 큼직하게 썰은 무와 당근을 다듬어 놓은 후 무는 70% 정도 익혀 놓는다. 물 4000cc에 뿌리를 자르지 않은 대파와 마른 고추, 생강, 마늘, 통후추를 넣어 물이 끓을 때 건져낸 갈비를 넣는다. 1시간 정도 끓인 갈비에 기름기를 걷어내고 갈비를 건져 넣는다. 끓인 육수 3컵에 삶은 무와 당근을 넣어 먼저 끓인다. 건져낸 고기에 배즙, 다진 마늘, 올리고당, 간장, 참기름, 생강즙, 깨소금, 후추를 넣고 잘 버무려 20분간 재운다. 냄비에 육수가 끓으면 재웠던 고기를 넣고 끓인다. 전복과 먹기 좋게 썰어놓은 표고버섯, 잣, 호두, 은행, 대추를 넣는다. 실파를 넣고 참기름과 꿀을 넣어 마무리한다. 2014년을 맞이하는 첫날, 영양 만점 푸짐한 전복 갈비찜 먹고 든든하고 힘찬 출발 시작해보세요. Okay, everyone, it's tasting time. 시식 시간이죠. 우리가 열심히 오늘은 전복 갈비찜을 만들어봤습니다. 2014년 첫 요리인데요. 참 궁금하네요,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와. 선생님, 갈비찜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 오면 불고기 아니면 갈비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는 불고기보다 갈비찜이 참 좋더라고요. 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기부터. 네. 자, 고기랑 있고 또 전복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참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손으로 먹어도 되죠? 그럼요. 저는 손으로 먹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갈비도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현준이 네. 부드럽고 양념이 너무 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뼈까지 다 옆에 있는 거 다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 갈비찜의 특징은요. 갈비찜이 조금은 기름지고요. 달잖아요. 근데 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달지 않아서 국물이 장조림 한번 국물 먹어볼게요. 같아가지고 네. 예, 밥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어서 일부러 국물을 넉넉하게 했어요. 진짜 맛있다. 네. 갈비찜은 사실 고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스를 참 좋아하는 게 밥 먹고 나서 밥을 비벼서 네, 맞아요. 마무리하잖아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도 갈비찜에 국물이 항상 넉넉해야 되고 불고기에도 국물이 넉넉해야 되고 좀 그런 집이에요. 그 갈비찜은 뭐 식당 이런 데 가끔씩 달잖아요. 이건 네. 하나도 달지도 않고 네. 기름도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기름도 다 걷어냈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자, 그러면 전복도 먹어봐죠. 재밌네요. 쫄깃쫄깃해요. 네.
같이 드시면 참 맛있어요. 약간 이렇게 왠지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약간 부드럽고 그럼요. 잘 씹히네요. 재미나요. 이것도 참 외국에서 이렇게 크게 버섯을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여기 푸짐하게 크게 썰어서 이것도 궁금해요. 소스에다가 좀 찍어서 먹을게요. 정말 맛있다. 네, 저는 이 네. 갈비찜에서 제일 맛있는 게 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시식하면서 진짜 맛있다 하는데 저는 안 믿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믿는 분은 진짜 직접 만들어 보시고 테이스팅 해보시면 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를 진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고 네. 새날이 밝아왔으니까요. 올해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see you next week. Happy New Year. Bye bye. 다음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만들면 더욱 즐거운 요리 소고기 소육 무침과 멸치 깻잎찜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식탁만의 특별한 레시피 놓치지 마세요.